인스타, 유튜브, 네. 뭐 스레드 뭐 이런 거에 꽂혀갖고 매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발품을 팔고 손품을 네. 팔아갖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전임태 팀장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무료로 상담을 다 해주는데 오시면 다 만나주는데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미팅하면 얼마.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공짜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료도 받으면서 막 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또 물건 소개예요. 물건 소개는 또 부동산에서 해요. 네, 오늘 두 분 어디 가시는 건가요? 그 정윤선 팀장하고 커피챗 해서 그냥 뭐 잠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카메라를 들고 오셨네요. 갑자기 저도 호출을 하셔가지고. 요새 왜 이렇게 바빠요? 지금 네. 입술에 지금. 근데 요즘 네. 요즘 진짜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있어요, 진짜.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좀 하는데 상무님 덕분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정윤선 팀장의 진솔한 얘기 듣고 싶어갖고 커피 한잔 나누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정윤선 팀장하고 시간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도 오랜만에 상무님 채널에 나왔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 약속 잡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네. 또 마침 또 피디님께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니까 또 우리 얘기하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편하게 찍자라고 해서 뭐 이 자리를 만들게 됐죠. 그렇죠. 그 상무님까지 불러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상무님도 그렇고 술을 잘 마시진 않으니까요. 잘 마시는데요? 잘 됐어요. 저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사람이 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을 정도로 진짜 많이 마셨어요. 저도 그걸 한번 느꼈어요. 언제요? 그게 제가 부동산 시작할 때 저는 빌딩이 아니라 네. 분양 쪽, 모델하우스에서 네. 상가나 이런 거 오피스텔 분양하는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행사 대표님이 부동산 하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가 이제 10년 전이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했던 분양 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대구에 있다가 포항도 갔고 그리고 울진에 가서 오피스텔, 제주도 넘어가서 이제 타운하우스 그리고 이제 제가 동탄을 시작으로 서울 수도권 생활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생전 안 마셨던 낮술도 먹어봤고요. 네. 술 마시는 거를 네. 거의 몇 달을 했었거든요. 몇 달을? 네, 그냥 뺄 수가 없었어요.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주는대로 마셨거든요. 그러고도 술이 안 늘더라고요. 상무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그 시절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옷의 빌딩 시장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빌딩 시장 들어오게 된 케이스가 첫 번째는 분양할 당시에 선배님들 중에서 빌딩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빌딩 쪽에도 관심이 생겼었고 두 번째는 부동산 쪽으로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빌딩이란 걸 선배들 통해서 듣게 됐을 때 좀 부동산의 종합적인 그런 패키지 같은 느낌? 실제로 저희가 건축도 그렇고 법률적인 거, 뭐 세무적인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배울 수 있겠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이유가 좀 큰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처음 부동산 일 시작한 이유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돈 때문이잖아요. 네. 부동산이 영업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초고액의 재화를 다루는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1년 반 동안 돈을 못 벌었어요. 계약도 못 쓰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계약을 썼지만 뭐 수수료 떼먹는 조직에 또 있었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받은 케이스도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서 제가 브리핑하고 소개하는 빌딩 매물들을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거를 계약을 진행을 하고 디벨롭이나 밸류업을 통해서 수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임차가 맞춰지면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걸 느꼈을 때 되게 그런 부분들에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분양시 때부터 있던 번호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서울 올라와서 영업 시작했을 때 블로그를 했는데 그 당시에 쓰던 번호 그대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 19년째 같은 번호 쓰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요즘 번호 좀 바꾸고 싶어요. 왜요? 너무 이 공사가 없으니까 네. 이제는 그냥 진짜 워커홀릭이 된 것 같은. 근데 이 나름 또 재밌더라고요. 워커홀릭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래요? 너무 이제 피곤해 하셔갖고 네.
요새 뭐 경기가 그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빌딩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라 그러든지 아니면 스레드라 그러든지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인스타나 스레드에서 이제 자기가 전문가인 양, 인플루언서인 양 내 강의를 들어라. 네. 뭐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무료로 해서 강의를 하다가 아니면 상담료가 또 몇십만 원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통 건물 한두 개, 두세 개 사고 팔아갖고 이익이 됐을 때 보통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 건물에서도 다 오르는 시기였는데 그런 건물을 매입해갖고 내가 이렇게 돈 벌었다, 내가 뭐 돈 얼마 투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벌었다라는 게 너무 많이 어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속아서 이제 잘못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강의판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솔직히 저도 지금 부동산업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이기도 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자기들이 그런 수익을 냈던 건물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 건물을 운영해서 수익을 낼지 그걸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상승 시장에 들어와서 너도 나도 돈 버는 걸 보다 보니까 자신도 그걸 토대로 한두 건 해보고 그 경험 삼아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 만났을 때 실제로 지금도 공실이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놀랐어요. 빌딩 쪽은 업력이 그렇게 긴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좀 더 저보다는 나을 수는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전문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빌딩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마케팅의 힘이 아닐까. 저희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자기들 노출을 시키고 영업하는데 자기 노출시키고 하면은 신뢰도가 좀 올라가니까 그리고 거기 플러스 되는 게 자신의 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게 좀 많은 분들께 와닿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10억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빌딩에서는 소액이죠. 소액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나가려고 하시는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만 가지고 진짜 건물주로서 누렸던 수익을 운영하셨던 분들의 마인드와 이분들의 마인드가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빌딩을 보는 관점이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이질감, 차이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분들이 요새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한 2년, 3년, 4년, 5년 정도 건물 사고 팔고 뭐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강남이나 서울 지역을 산 게 아니라 뭐 지방에 있는 것들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성공해서 이제 강남으로 넘어온 거죠. 근데 네. 보통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어요. 한 네. 10년 주기로 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경험을 다 해보고 나서 네. 손님한테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큼 경력도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거 뭐 기껏 해봐야 뭐 5-6건 네. 뭐 그 이내에 살았던 거 경험만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어차피 뭐 저희 수수료에서 일정 부분 떼어줘야 되고 막 수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뭐 자원봉사가 아니면 강의도 팔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거래가 됐을 때 또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빌딩 시장 쪽은 좀 드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 관련돼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가격을 올린 게 중개업자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중개업자만은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집가도 올라간 거고. 근데 그런 걸로 해서 빌딩도 거래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중개 수수료가 올라간다? 글쎄요. 저는 점점 빌딩도 아파트 시장처럼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긴 들었어요. 빌딩도 이제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정착이 되면서 그 고객들의 니즈를 그분들이 긁어주는 거죠. 긁어주면서 저희 같은 중개법인을 져서 같이 거래를 하면서 품 아닌 거품이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 건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저희들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건 하나를 줬더니 갑자기 하루에 15통, 20통의 전화가 와갖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그날 또 가계약을 하고 이제 또 본계약은 또 다음에 또 하고 네. 뭐 이러잖아요. 네. 원래 빌딩 투자라고 하면은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진짜 급했을 때 팔고 나오기 쉬운데 조금 외곽 쪽, 서울시에도 좀 외곽 쪽하고 10억짜리, 20억짜리 가면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정도면 싸다라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사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가 공개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만큼 솔직히 아직까지도 빌딩 시장은 많이 정보가 개방됐다라고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는 빌딩에서 오랫동안 업력을 가진 타 부동산 대표님이나 이사님들처럼 그런 분들의 힘이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건 저는 맞다고 봐요. 암만 마케팅이 중요해서 내가 노출이 되고 신뢰가 높다고 할지언정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클라이언트, 고객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는 건물 단순히 뭐 상승장 때 풀대출 받아서 신축해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고객들한테 정확한 빌딩 자료를 아니면 매물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 원가 이하로 팔린 건물들 중에 대부분이 공동투자. 만약에 7명이 매입을 했는데 그중 한두 명은 급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무조건 팔아야겠다. 손해보더라도 팔아야겠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 사람 지분을 사면 되는데 또 그 돈도 안 돼.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거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클라이언트 미팅하고 보면은 공동투자했는데 속 시끄러워가지고 팔았다. 사기 전에는 이렇게 신축해가지고 이 정도 돈 들어가서 임대료 주변에 이 정도 나오니까 수익 볼 수 있다. 근데 그만큼 수익도 안 맞춰지고 좀 버티면 된다 해서 버티다 보니까 주변으로 신축 건물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임대료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제가 들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또 인플루언서들이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이 중개인 자격증을 갖고 있어갖고 법인을 세워갖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이 피해 보는데 굳이 그런 건 뭐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인스타, 유튜브, 네. 뭐 스레드 뭐 이런 거에 꽂혀갖고 매입을 하는 것보다 직접 발품을 팔고 손품을 네. 팔아갖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진짜 들죠. 그리고 뭐 전임선 팀장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무료로 상담을 다 해주는데 오시면 다 만나주는데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미팅하면 얼마.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공짜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료도 받으면서 막 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또 물건 소개예요. 물건 소개는 또 부동산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법인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네.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동네 일종 부동산들이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볼 수 네. 있고 하잖아요. 근데 중개법인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의 사업체 법인이 있다고요. 프라이빗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먼저 접근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날로그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아니라 저희도 광고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래도 일을 좀 업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자극적으로 나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티가 나야 되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하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성공할 것처럼 꼭 확답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의 요즘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큰 틀에서만 보고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거에 꽂히셔가지고 매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급하게 만든 다음에 폰을 빼놓고 이제 뭐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나한테 당신 말고도 살 사람이 많이 있다. 네. 근데 당신한테 우선폰을 줄 테니 빨리 결정을 해라 라고 하면은 원래는 가서 거리도 한번 걸어보고 유료 인구도 보고 아니면은 뭐 식당에 가갖고 장사 잘 되는지도 물어보고 다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계약금을 뭐 가계약금에다 계약금을 쏘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들은 내가 다 지금 팔아주겠다 아니면 뭐 당신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점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요새 2025년 빌딩 시장은 어떨까요? 저는 올해까지는 지금 상태가 좀 유지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가 않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하니까 또 오르니까 기미가 보이니까 심해지면 다시 규제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뜨더라고요. 이렇게 주택 쪽으로는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종상향 얘기도 빠르면 5월 달에 시행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동안은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풀리고 나서 네. 아파트 시장은 지금 거의 뜨겁잖아요. 근데 이 시장 쪽에서 빌딩 시장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좀 바빠지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파트는 조금 뭐 대출이라든지 좀 규제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는 서민들이 하고 관련이 크다 보니까 이걸 잡지 않으면 다음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표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빌딩 시장 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민심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아직도 빌딩 시장은 약간 그들만의 리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저는 약간 빌딩은 이렇게 봐요. 사치제로 보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도 거래가 되고 가격은 계속 올라요. 빌딩도 저는 앞으로는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네. 뭐 아파트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주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긴 해요. 아파트만 규제를 하고 네. 빌딩은 규제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 살려주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금리도 내려주고 살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도 빌딩이 좀 괜찮지 않을까 계속. 저도 지금 한 50억 선짜리 빌딩을 보고 있어요. 제가 살려고. 예, 제가 처음 빌딩을 매입을 이 일하기 한 19년 만에 지금 살려고 하는데 지금 빌딩이 아파트 시장이 너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이 시장이 빌딩 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아직은 빌딩 시장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은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극우위 시장인데 지금 빌딩 시장은 아직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지금 네.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하고 싶은데 네. 문제는 강남에 사고 싶은데 강남 50억짜리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계속 눈이 빠지게 지금 회사 시스템 보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비슷한 생각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게 되면은 유튜브에서 찍으면서 하나하나 계약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또 꾸밀 것이고 이런 걸 또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콘텐츠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네. 요새 계약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계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한 주에 3-4개씩 계약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2-3개 정도 되면은 잘 나오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3-4개씩 나오고 또 가격 들어간 것도 몇 개 있고 막 이러니까 올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젖어 있잖아요. 지금 네. 회사 대표님은. 네. 지금 꿈에 네.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사옥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긴 많거든요. 솔직히. 왜냐면은 뉴스에는 뭐 폐업하는 사람들은 많고 네. 장사 안 된다 그러고 지금 프랜차이즈도 문 닫는 데도 몇 군데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게 또 보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안 좋은 네. 뉴스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건데 솔직히 지금은 미국에서도 어차피 관세 전쟁이라든지 중국하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차피 미국에서는 올해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에서도 한 3차례 정도 금리를 내린다 그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뭐 네.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빌딩 가격도 올라갈 것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빌딩 가격이 아파트 가격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게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찍고 있는데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진짜 아파트 시장이 너무 파랑이다 보니까 이게 빌딩 시장까지 넘어왔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쌀 때 저희 구독자님께서 매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뭐 얘기를 나누고 있죠. 정희석 팀장님 좀 다음번에는 이제 회사에서 아니면은 원래 임장 강의를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한번 같이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